안녕하십니까. 프로포인트 코리아의 최태용입니다. 네, 오늘 저는 M365 이메일 환경에서의 최적 보안 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요즘 그 M365를 도입하시는 고객들이 많이 증가를 하고 또 그 도입을 고려를 하시는 고객분들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 관리자분들이 어떤 M365에 대한 보안에 대한 고민이 많아질 것으로 이제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M365 보안 영역에도 굉장히 다양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이메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이메일은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보안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세션을 통해서 M365 환경에 대해서 이메일 보안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IT 보안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클라우드 환경이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되고 있죠. 그리고 SaaS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사용을 하면서 업무를 많이 하는 그런 형태로 저희 현재의 업무 형태들이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전에도 천천히 지속이 되고 있었지만은 최근에 저희가 이제 겪었었죠. 코비드,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러한 변화들이 굉장히 급속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림과 같이 현재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러한 SaaS 어플리케이션들을 이용을 해서 업무를 보시는 환경을 다 구축을 해서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업무 환경의 변함에 따라서 굉장히 기업의 중요한 자산인 여러 정보 그리고 계정에 대한 정보들이 클라우드로 이동을 하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실제 공격자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런 중요한 자산들이 클라우드로 이동을 함에 따라서 공격자들의 공격 대상도 클라우드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다음은 사이버 위협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의 왼쪽에 보시듯이 예전에 공격자들은 직접적으로 시스템을 공격들을 많이 했어요. 잘 아시겠지만 네트워크를 스캔을 해서 열려있는 포트를 확인을 하고 그 포트를 이용을 해서 브루트포스 공격을 한다거나 그래서 이제 직접 시스템의 어떤 권한을 취득을 하는 그런 유의 공격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하지만 관리자분들이 어떤 IPS나 방화벽과 같이 네트워크단에서 보호를 할 수 있는 여러 보안 솔루션들을 도입을 함에 따라서 이 해커들이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해커들은 이제 그 대상을 변경을 하게 되죠. 여기 그림에서 보시듯이 이 오른쪽에 사람을 대상으로 하면서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용하는 툴이 바로 이메일이라는 툴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이메일이라는 툴은 잘 아시다시피 업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툴입니다. 그리고 이메일 툴의 특성은 외부와의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툴이기 때문에 외부에 오픈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주소, 그 이메일 주소라는 게 굉장히 많이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커 입장에서는 타겟팅해서 공격을 하기 굉장히 쉬운 그런 매력적인 툴입니다. 그래서 해커들은 이메일을 이용을 해서 이메일 안에 악성 URL이나 악성 첨부 파일들을 첨부를 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러한 공격들을 차단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또 도입을 합니다. 샌드박스나 안티바이러스나 이런 여러 가지 보안 솔루션들을 도입을 하죠. 그래서 공격자들은 이러한 것들을 또 회피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계속 전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장표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해커들은 주된 공격 방법이 이메일을 통한 공격 방법에서 시작을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메일에 대한 위협을 막는 것이 사이버 위협을 방어를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메일 위협 트렌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메일에 대해서 좀 포커싱을 해볼게요.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이메일 위협의 트렌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현재 왼쪽에 보시면 피싱, 그리고 두 번째 랜섬웨어, 그리고 세 번째 BC, 이메일 사기 공격에 대한 부분인데요. 피싱은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가장 전통적인 이메일 공격 방법 중에 하나죠. 계정을 탈취를 하기 위해서 악성 URL을 첨부를 해서 메일을 보내고 그 대상자가 어떤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그러한 공격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이 계속 진화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랜섬웨어 부분도 요 근래에 들어서 이메일을 통한 랜섬웨어 배포 기법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메일단에서 이러한 랜섬웨어 배포를 방어를 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메일 사기 공격은 좀 생소하신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근래 들어서 가장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공격이 바로 이 이메일 사기, 이 BC 공격이라는 이메일 위협입니다. 이 이메일 사기 공격은 사람과 사람과의 신뢰관계를 이용을 해서 공격을 하는 사기를 치는 그런 소셜 네트워킹
기법을 이용을 하는 그런 공격 기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징적인 부분은 이메일 안에 악성 URL이나 악성 첨부 파일이 없이 메시지를 가지고서 사칭을 하고 사기를 치는 그런 류의 공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를 하고 있는 시그니처 기반이나 샌드박싱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류의 보안 장비에서는 이러한 공격을 차단할 수 없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공격 기법들이 현재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싱을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피싱은 대부분 아시는 분들이 그냥 악성 URL을 첨부를 해서 메일을 보내고 그거를 사용자가 클릭을 하면은 창이 하나 뜨고 거기에다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면은 계정이 탈취되는 정도의 수준으로 아마 알고 계실 건데요. 근래 들어서 이 AITM이라는 기법이 계속 출몰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법은 혹시 네트워크 쪽에서 보안을 하셨던 분이라면 맨인더미들이라고 이게 중간자 공격이라는 그 해킹 기법이 있거든요. 그 기법이 어떤 기법이냐면 사용자하고 서버 사이에 공격자가 중간에 끼는 거죠. 그래서 그 중간에서 트래픽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모니터링하고 이렇게 수집을 하는 그런 류의 공격을 맨인더미들이라는 공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AITM이 그 맨인더미들 공격을 이메일 쪽에 접목을 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이게 동작하는 부분을 보면은 사용자가 피싱 메일을 받고 그 URL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 피싱 사이트로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피싱 사이트는 가짜 사이트가 아니고요, 중간에서 프락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그 사이트로 접속을 하게 되면은 피싱 사이트를 통해서 실제 타겟 웹사이트로 접속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로그인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를 하겠죠. 그래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1차 인증이 끝나게 됩니다. 1차 인증이 끝나게 되면은 요즘은 멀티팩터를 많이 사용을 하시죠. 그래서 2차 인증을 이제 다시 요구를 하게 되는데, 2차 인증을 요구를 하면 그 화면이 뜨고 그거에 대한 정보를 다시 전달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 피싱 사이트를 거쳐서 가겠죠. 거쳐서 가면서 타겟 웹사이트 쪽으로 인증까지 다 완료가 됩니다. 인증이 완료가 되면은 이 사이트에서는 실제 이 사용자가 접속을 할 수 있게끔 웹사이트에 대한 세션 쿠키를 생성을 해서 회신을 하게 돼요. 회신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이 중간에 있는 피싱 사이트에서 탈취를 하고 실제 사용자에게는 다른 사이트로 리디렉션하는 그런 형태로 공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실제 이 공격은 기존의 아이디 패스워드만을 탈취를 하는 그런 피싱 공격에서 한 단계 더 진화를 한 공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M365 고객을 대상으로 실제 캠페인이 있었던 그런 형태의 공격입니다. MS에서도 실제 이러한 공격에 대해서 주의를 하라고 발표를 한 그러한 공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 이 공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비주얼하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격자가 대상자에게 악성 메일을 보냅니다. 악성 URL을 첨부를 해서 보냈고요. 그 대상자가 속아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페이지가 이제 뜨게 되겠죠. 하지만 실제 동작은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 그 대상자가 M365에 직접 접속을 해서 화면이 뜬 것이 아니라 이 이블리넥스라는 프락시 툴을 이용을 해서 거쳐서 접속을 하게 되는 환경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서 로그인이 되고 나면은 2차 인증을 요청을 하겠죠. 이렇게 해서 뭐 MS 어텐티케이터나 여러 가지 OTP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2차 인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인증을 진행을 해서 인증이 다 끝나게 되겠죠. 끝나게 되면은 물론 요 2차 인증도 요 이블리넥스를 통해서 인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인증이 끝나게 되면은 이쪽에서는 이러한 데이터들을 수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이디, 패스워드, 뭐 IP 여러 가지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 세션 쿠키에 대한 정보를 탈취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격자가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이 세션 쿠키를 복사를 해서 다른 단말에서 이렇게 브라우저를 띄우게 되죠. 띄우게 되면은 보통 브라우저에 여러 가지 그 플러그인을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특히나 뭐 크롬 같은 경우는 쿠키 에디터라는 플러그인을 설치를 할 수가 있고요. 이 플러그인을 설치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쿠키를 넣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기능을 지원을 합니다. 그렇다면 공격자는 굉장히 손쉽게 이 세션 쿠키를 복사를 해서 이 에디터를 통해서 브라우저에 입력을 하고 임포트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로그인 필요 없이 사용자의 세션을 탈취를 하는 그런 형태의 공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있는 피싱 공격은 단순히 아이디 패스워드만을 탈취하는 그런 공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그러한 탈취를 방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속적으로 어떤 계정 탈취에 대한 부분을 모니터링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꼭 필요하다는 부분이 하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머리웨어, 랜섬웨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랜섬웨어는 항상 뭐 계속 화두가 되고 있죠.
하지만 이메일 쪽에서도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 지금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이 랜섬웨어를 배포하는 그런 형태가 예전에는 RDP를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현재는 이메일 쪽으로 많이 넘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보안 인프라를 투자를 많이 하셔가지고 직접적으로 어떤 RDP나 이런 걸 공격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타겟으로 해서 이메일을 통한 그런 배포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재밌는 것은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회사 규모에 따라서 그 배포 방법들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 규모가 작을수록 RDP, 즉 시스템을 직접적으로 타겟팅해서 들어가는 공격들이 더 많아지고요. 회사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아무래도 보안 인프라를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메일을 통한 그런 배포 방법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배포 기법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이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진짜 랜섬웨어를 첨부해서 이메일을 발송을 했다고 하면은 이러한 것들이 여러 솔루션들에서 다 차단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솔루션들을 회피하기 위한 그런 기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익스플로잇을 이용을 해서 어떤 머레어들을 다운로드 받게끔 유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스머글링 기법을 이용을 해서 조각 파일들 다 수집을 해서 감염을 시킨다거나 이런 류의 공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M365 쪽에 이러한 랜섬웨어를 배포를 하는 그런 시도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많이들 5365를 사용을 하고 계시고 그중에 뭐 쉐어포인트나 원드라이브 같은 것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실 거예요. 원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사용을 해보시면은 그 단말에 어떤 파일이 떨궈지면은 그 파일을 클라우드에 자동으로 동기화를 하면서 백업을 하는 그런 류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추후에 이 단말이 어떤 고장이나 이런 게 났을 때 복구를 하기에 굉장히 좋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많이 사용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공격자들이 이러한 기능을 이용을 해서 클라우드 쪽도 감염을 시키려는 그런 행위를 하는데요. 방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 백업 파일들이 리비전별로 해가지고 몇 개를 더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격자는 그 여러 개를 생성을 못하게끔 계정을 탈취한 후에 들어가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업 파일을 하나만 설정을 할 수 있게 보관을 할 수 있게 설정을 한 후에 랜섬웨어로 이 단말에 감염을 시키면은 그것이 클라우드로 다 올라가서 그 파일들이 다 감염된 상태로 유지가 되는 그런 형태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메일 사기 부분입니다. 아까 트렌드 중에 이제 세 번째인데요. 이메일 사기를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2022년도 FBI에서 발행을 한 인터넷 범죄 보고서의 한 부분입니다. 이 BC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이메일 사기 공격에 대한 부분인데요. 전체 사이버 위협 중에서도 27% 정도를 차지하는 만큼 가장 많은 피해액을 입히고 있는 공격이 바로 이 BC 공격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랜섬웨어가 가장 큰 피해를 입힐 거라고들 생각을 하세요. 근데 실제 랜섬웨어보다도 한 80배 정도 더 많은 피해액을 입히고 있는 공격이 바로 이 이메일 사기 공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격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이메일 사기 공격은 말씀을 드렸듯이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사기를 치는 그런 공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의 관계의 형태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공격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임원을 사칭을 해서 직원에게 뭐 기프트 카드를 구매를 하고 그거에 대한 정보를 탈취를 해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다던가 아니면 임직원을 사칭을 해서 급여 계좌를 뭐 수정을 요청을 한 후에 급여를 탈취를 한다거나 아니면 거래처를 사칭을 해서 거래 대금에 대한 송금을 또 다른 쪽으로 보내달라고 해서 그 거래 대금을 탈취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배송 사기, 그러니까 주문자를 사칭을 해서 주문된 물건을 이렇게 탈취를 하는 그런 류의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공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가장 주목이 되고 있는 공격은 바로 이 공급업체 사기 공격입니다. 이게 가장 주목받는 이유는 피해액이 가장 클 수밖에 없는 그런 공격입니다. 아무래도 회사와 회사, 기업과 기업 간에서 발생을 하는 그런 공격들이기 때문에 한번 발생을 하게 되면 그 피해 규모가 가장 큰 공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공격을 서플라이 체인 공격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공격자가 아래에 있는 대상자를 공격을 하기 위해서 먼저 거래처에 있는 그 대상자의 계정을 탈취를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계정이 탈취가 되면은 실제 그 해당 사용자의 계정 그 메일박스로 이렇게 로그인을 하고요. 그러면 메일을 계속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럼 이 두 사람 간에 계속 메일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와중에 이제 타이밍을 보는 겁니다. 어떤 대금이나 아니면 송금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무언가가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중요한 시점에 이 메일을 하이제킹을 합니다. 그래서 변조를 해서 다시 요 대상자에게 메일을 보내는 형태로 공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실제 이메일이 요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어떤 대금 결제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연관이 되어 있는 일들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변조된 메일을 받았을 때 굉장히 정교하게 그 사칭을 해서 메일을 보내게 되면은 이 사람이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상자가
속아서 송금을 하게 되면은 이 해커가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면서 공격이 완료가 되는 형태의 공격입니다. 제가 지금 세 가지 공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피싱, 랜섬웨어, 그리고 머레어, 그리고 세 번째는 이메일 사기 공격. 이 세 가지가 현재 이메일 보안 필드에서는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공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메일 보안을 생각을 하시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고민이 있으신 부분은 이 부분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피싱, 랜섬웨어, 그리고 이메일 사기 공격.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이 가능한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M365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이 가능한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저희가 작년 1분기 때 각 제조사별로 어느 정도의 위협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한 건데요. 매일 1000박스당 발생하는 이 위협들에 대한 통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이 그래프가 M365 쪽에서 발생하는 그래프로 굉장히 많은 수치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M365를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은 아무래도 M365에서도 다양한 보안 솔루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지만 실제 본인들의 회사가 안전한지에 대한 점검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M365를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은 꼭 여타 이 세 가지 공격에 대해서 대응이 가능한지 그런 것들을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럼 이제 공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방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365의 보안도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보안 영역이 있겠지만은 항상 이메일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메일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세 가지 트렌드에 대해서 방어를 하는 것이 가장 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피싱, 랜섬웨어, 이메일 사기 이것을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프 포인트에서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피싱에 대한 부분입니다. 피싱은 실시간으로 그 사용자가 URL을 클릭을 했을 때 계속 이거를 검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지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메일이 들어오면은 1차적으로 레피테이션 DB에서 그 URL을 체크를 하고요. 이게 악성이면은 차단, 악성이 아니거나 언론일 경우에 내려보냅니다. 하지만 그냥 내려보내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듯이 그 이메일 주소를 리라이트를 해서 재작성을 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실제 추후에 사용자가 이것을 클릭을 했을 때 그 사이트로 직접 접속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쪽의 샌드박스에 한 번 더 접속을 해서 다시 한 번 더 검사를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그 URL, 그 사이트를 항상 검사를 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악성 URL이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그러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두 번째는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사용자들에게 좀 더 안전한 브라우징 환경을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메일을 이메일에서 그 URL을 클릭을 하면 브라우저가 뜨면서 당연히 그 웹사이트로 접속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 위험한 사용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격리 브라우징 환경을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실제 사용자는 이 사이트로 직접 접속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머레어나 어떤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들에 대해서 훨씬 더 안전한 그런 브라우징 환경을 제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까 AITM이라고 해서 계정 탈취뿐만 아니라 그 세션 쿠키를 탈취를 해서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M365 같은 경우는 계정이 지금 침해를 당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데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시성을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ATO, 어카운트 테이크오버라고 해서 현재 M365의 계정이 어떤 형태로 침해가 되고 있는지 뭐 예를 들어서 침해가 되면은 보통 이제 파일에 대한 액세스 활동이나 그리고 뭐 BC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뭐 이메일에 대한 환경 변경이나 뭐 이메일 발송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하면서 어떤 계정이 지금 침해를 당하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을 하고 있고 그 이외에 다양한 가시성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위협을 많이 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공격들이 들어오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세 가지를 다 통합을 해서 이러한 타임라인별의 가시성을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계정의 침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공격이 들어가고 있고 이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시성을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랜섬웨어입니다. 랜섬웨어는 현재까지 가장 효과적인 그러한 대응 방법은 그 샌드박싱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샌드박싱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동작하는 방법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메일이 들어오면은 첨부 파일을 레피테이션 DB에 체크를 하고요. 이게 악성이면은 차단, 클린하면 내려보내고요. 언론일 경우에 실제 행위 분석을 하기 위해서 업로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결과값들이 다 나오게 되면은 뭐 처리한 대로 나오고 요거에 대한 데이터가 저희 탭 대시보드라는 그 가시성을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샌드박스를 많이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하나의 엔진을 이용을 해서 어떤 운영을 하시게 되면은 공격자들이 회피하기가 좀 편해요. 회피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멀티레이어로 구현을 하는 거를 저희는 권고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업계의 훌륭한 인텔리전스를 갖고 있는 제품과의 통합을 통해서 멀티레이어로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이메일 사기 부분입니다. 이메일 사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악성 URL이나 악성 첨부 파일이 없이 메시지를 가지고서 사기를 치는 그런 공격입니다. 그래서 그 이메일을 탐지하기 위한 엔진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저희는 스포노바라는 엔진을 통해서 이러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엔진이 하는 역할은 메일의 심층에도 분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메일을 보낸 프롬 주소하고 이것을 리플라이, 그러니까 회신을 줄 때 그 리플라이 주소가 서로 다르다고 하면은 뭔가 이상하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송신자와 수신자에 대한 관계 분석을 합니다. 메일을 지속적으로 주고받은 사이라고 하면은 뭔가 신뢰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송신자에 대한 도메인이나 레피테이션 체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메일 메시지에 대한 구문을 분석을 하는 그런 형태로 BC를 확인을 해서 탐지를 하는 그런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시인데요. 이러한 메일이 들어왔을 때 저희 슈퍼노바 엔진이 어떤 식으로 탐지를 하게 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신자에 대한 평판을 조회를 합니다. 원래는 프루프 포인트여야 되는데 여기가 유사 도메인을 이용을 해서 프로프 포인트라는 이름으로 해서 메일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이거를 대충 본다고 하면 쉽게 속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슈퍼노바가 요 도메인이 유사 도메인이고 신규 도메인이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송수신자에 대한 관계 분석을 해봤더니 원래 여기 앞에 김프로하고 최프로라는 사람은 원래 이메일을 많이 주고받던 사람인데 실제 이메일 주소나 이런 것들을 저희 엔진에서 확인을 해보면 이 사람은 전혀 이 연관이 없던 그런 사람이 메일을 보낸 거라고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보니까 긴급하게 무언가를 요청을 하고 있고 보시면 계좌에 대한 변경 그리고 그쪽으로에 대한 송금을 요청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 계좌 정보를 변경을 하고 그쪽으로 송금을 요청을 하는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메일이 분석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해서 이메일 사기를 저희가 탐지를 하고 차단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저희가 그 위협 중심의 가시성 이외에 사람 중심의 위협 가시성을 제공을 합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는 뒷장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보시면은 이 장표에서는 VAP라고 해서 Very Addicted People, 그러니까 공격을 많이 받는 사람들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보안 솔루션들은 이런 가시성이 아니라 공격 위주의 가시성들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공격이 지금 몇 번 IP에서 몇 번 IP로 들어왔고 이것을 차단을 했다. 그런 형태의 가시성을 제공을 하는데 저희는 그거 이외에도 어떤 사람이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고 있고 그 사람은 어떤 형태의 공격들을 지금 받고 있다라는 가시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현재 이 회사는 220명의 VAP 공격을 많이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이 사람들은 평균 대비해서 약 3.4배 정도 많은 공격을 받고 있다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탑 위험 사용자라고 해서 공격을 많이 받는 사람들을 순서대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어떤 공격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시성을 가져가셨을 때 여러분의 혜택은 뭐가 되냐면은 보안에 대한 전력을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기존에는 어떤 공격이 발생을 해서 우리 이거 막아야 돼. 그러니까 시그니처 업데이트해. 이렇게 아마 보안 전략들을 가져가셨을 거예요. 근데 이러한 가시성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 회사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위협에 많이 처해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보안을 강화를 해야 되고 교육을 해야 돼. 이렇게 전략을 투트랙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지금 말씀드렸듯이 교육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메일은 특성상 그 이메일을 최종적으로 처리를 하는 게 기계가 아닙니다. 사람이 그 메일을 보고 최종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얼마만큼의 보안 인식 수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회사의 보안 수준이 판가름 난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공격을 많이 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러한 보안 인식 교육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듯이 공격을 많이 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보안교육 프로그램하고 이렇게 연동을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그 해당 사람들에 대해서 보안교육을 이렇게 할당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보안교육을 수료를 하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침에 따라서 이제 보안 인식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조사에 따르면은 보안 인식을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하고 어떤
피싱이나 BC 공격이 들어왔을 때에 대한 식별 인식 능력이 한 3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은 최종적인 어떤 사람이 요즘은 이제 보안 경계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높은 보안 수준을 확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제가 여태까지 3가지 위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피싱 랜섬웨어, 그리고 이메일 사기,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싱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URL을 분석을 해야 되고, 가급적이면은 격리 브라우저를 이용을 해서 사이트에 접속을 시켜주는 부분, 그리고 계정 침해에 대한 가시성을 꼭 가져가셔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랜섬웨어 같은 경우는 물론 좋은 안티바이러스도 필요하겠지만 샌드박싱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샌드박스도 멀티레이어로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3번째, 이메일 사칭에 대한 부분은 첫 번째는 그 이메일 사기 공격을 탐지할 수 있는 엔진이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이것을 인식을 할 수 있게끔 교육을 통해서 보안 수준을 높이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장표는 저희 프로포인트하고 M365에 대한 기능 비교표인데요. 보시면은 M365도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그 3가지에 대해서는 대응하기에는 좀 실제적으로 이제 좀 부족한 기능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동일한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기 보시듯이 그것을 탐지하고 차단해낼 수 있는 엔진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포인트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강력한 기능과 훌륭한 엔진을 이용을 해서 M365를 보호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제품은 프로포인트가 이제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한 게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1년 반이 좀 넘었고요. 하지만 글로벌적으로는 굉장히 오래된 회사입니다. 2002년도에 설립이 돼서 올해 21년 차가 되는 그러한 회사고요. 그만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메일 보안 시장에서 리딩을 하는 그런 제품으로 아시면 될 것 같고, 실제 글로벌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포춘 100대, 포춘 1000대, 그리고 글로벌 2000대 기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그런 제품이 저희고요. 그리고 스포노바라는 엔진을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엔진 같은 경우도 저희가 머신러닝으로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약 40억 개 이상의 메일들을 받아서 분석을 해서 그 머신러닝을 계속 돌리고 있는 그러한 굉장히 훌륭한 엔진을 탑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첫 번째 보시듯이 업계 최고의 인텔리전스, 업계 최고의 엔진을 사용을 하셔서 메일을 보완을 할 수 있는 게 하나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완벽한 이메일에 대한 위협 차단 대응 시스템을 구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메일을 필터링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격리하는 부분이나 그리고 교육하는 부분이나 그리고 클라우드 사스 서비스에 대한 어떤 계정 침해에 대한 부분이나 이러한 것들까지 다 통합적으로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이메일 그리고 계정 침해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제공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3번째로는 슈퍼노바라는 머신러닝 엔진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3가지 트렌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피싱, 랜섬웨어, 그리고 이메일 사기. 그리고 이메일 사기 공격 같은 경우는 악성 URL이나 악성 첨부 파일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솔루션들, 안티바이러스나 샌드박스나 여러 가지 스팸이나 이러한 솔루션들에서는 차단이 불가한 그런 공격이기 때문에 이것을 탐지하기 위한 그러한 엔진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슈퍼노바라는 엔진을 통해서 그러한 이메일 사기 공격을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3번째, 가시성에 대한 차별성입니다. 요게 실제 이제 저희 그 대시보드나 이런 거를 보시면은 굉장히 마음에 와 닿으실 건데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계속 보시던 그런 가시성들은 실제 공격에 대한 외부에서 어떤 공격이 들어와, 어떤 IP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 도수가 들어오면 몇 번 IP 막아줘,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들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사용자 중심의 가시성을 저희가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공격을 많이 받고 있고 이 사람은 지금 어떤 형태의 공격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유의 조치가 필요하고 이 사람은 어떤 유의 교육이 필요해. 그러한 것들을 전략적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가시성 중에 하나가 AITM 공격에 대한 부분에서 가시성을 하나 더 말씀을 드렸었는데, 계정 침해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보통 이제 캐스비를 많이 도입을 하세요. 근데 저희도 이제 캐스비 제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캐스비 제품의 일정 기능을 저희 이메일 보안 제품하고 같이 이제 머지를 시켜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가시성도 같이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가시성을 통해서 어떤 보안 전략들을 투트랙 또는 쓰리트랙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보안 전략을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러한 가시성을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계 리더 제품과의 통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듯이 뭐 팔로알토나 크라우드스트라이크나 다양한 여러 가지 인텔리전스나 뭐 제품들하고 통합을 통해서 멀티레이어가 현재 보안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벤더로 가서 뭐 다 막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제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제품이 있다면 거짓말이라고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통합을 통해서 보안에 대한 생태계를, 기업의 보안에 대한 생태계를 확장을 하고 어떤 탐지율이나 신뢰성 있는 그런 탐지를 가져가실 수 있는 부분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평가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M365, 요 주제가 이제 M365 이메일에 대한 보안이잖아요. 그래서 M365를 사용하시는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신속하게 현재 여러분들의 이메일에 대한 위협을 평가를 해주는 그러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저희는 Rapid Risk Assessment라고 해서 줄여서 RRA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냐면은 간단하게 API를 연동을 해서 그 이메일에 대한 정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저희 클라우드에 있는 RRA하고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M365하고 API로 연동을 해 주시게 되면은 저희가 API를 통해서 그 이메일에 대한 정보를 다 끌고 오고요. 그거를 분석을 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API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설정이 한 10분 미만으로 굉장히 짧게 설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하루, 그러니까 24시간 정도 분석을 해서 약 2주 정도의 어떤 결과물을 분석을 해서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이제 간단하고 부담 없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M365를 사용하시는 고객이고 현재 자기 회사의 어떤 이메일에 대한 위협이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을 한 번 더 추천을 드리고요. 저희 부스가 바깥쪽에 그 왼쪽 구석 쪽에 있습니다. 그 프루프 포인트 쪽으로 오셔서 이 RRA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들으시고 한번 좀 해보고 싶다 그러시면 저희가 무료로 이 테스트를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